홍 감독. 저 오늘 그 월드컵 대표팀에 그 이씨가 발탁된 거 맞아요? 근데요. 근데요라니 씨발 깜짝 발탁한다고 들어서서 이승훈 선수가 나오나? 아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보여주면 되죠. 따라와요. 차에 있으니까. 어이, 이거 침. 이거 당신이 한 거요? 어이? 이승훈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하면 아닌데 침으로 글자도 써요. 여기 문신이 있네. 하나 둘 셋. 하나 어디 갔어? 쓰리백이네. 포백 개사기요. 바꿔. 요.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25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둘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고, 지우 씨는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오늘 참석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제대로 아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해서 오늘 좀 그래도 아무래도 일이 좀 다른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퇴근도 좀 늦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는 참여하지 않을까 하고, 뭐 반대로 제가 다음 주에 오히려 불참을 해가지고 좀 공교롭게도 또 이제 대준 형님과 오늘 단둘이 방송하고 다음 주도 또 두 분이서 방송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근황이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이제 패스해도 되는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특별한 근황은 없고, 뭐 또 요즘에 또 일로 이것저것 바빴고, 그리고 다음 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불참하는 이유가 또 다음 주에도 또 지방 출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바쁘게 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남겨주신 댓글 있잖아요. 댓글 타임을 나중에 따로 제가 뭐 할 거긴 한데, 그래도 몇 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소화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조금 좀 몇 개 소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 댓글창 보면서 데리르스님이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요거 좀 읽으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리르스님이 지금 녹음 기준으로 어제였죠? 5월 25일이니까 어제였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구독 이후 거의 처음으로 듣지 못한 방송이 쌓여갈 만큼 현생과 피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대전팬 대인님이 참여하신 연장전도 올려주신 만큼 밀린 방송들 부지런히 정주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한창 그럼 정주행 중이시겠네요. 아마 이제 방송이 그 사이에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무튼 데레리스님이 댓글 남겨주셔서 좀 반가웠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이제 또 추가로 댓글 남겨주시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팀 선수 명단 발표 관련 패러디 영상들 링크 남기고 합니다. 언제나처럼 방송에서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침이야 이게 뭘까? 나 아직 안 봐가지고 이따가 편집하면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있고 또 요게 또 대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댄싱 머신 탈락한 이승우 희찬이 형 나와라고 하면서 뭐 패러디한 또 영상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거 제가 아직 이 영상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승우 저 합성했다고 해야 되나, AI로 만든 저 썸네일은 제가 계속 제 유튜브에도 뜨는 거 보니까 저랑 이제 데레리스님이 보는 유튜브 영상들이 뭔가 좀 컨셉이 비슷한 게 알고리즘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도 오랜만에 이제 데레리스님이 댓글 남겨주셔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읽어봤고요. 혹시 재훈 씨가
특별히 보신 댓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또 저번 에피소드 때 그 연장전을 또 이제 대행님과 한번 대면 녹음을 해가지고 또 연장전 진행했었던 것에 관련해서 또 대준파 호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데이 씨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고요. 이제는 팬이 아니라 관계자가 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부산 경기가 없길래 A매치 휴식 때문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팀들은 하는 거 보고서 홀스팀 휴식 라운드인 걸 깨달았네요. 하지만 일부 팀과 같이 쉬는 걸 보니 내년에는 1땡땡은 아마 징조가 이거 제가 아는데요. 일부라는 징조가 아닐까 하고 실시 웃어봅니다. 예, 좀 땡땡이 서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멈췄는데 이게 왜냐면은 부라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일부라는 근데 부라라고 하니까 이제 이 팟빵 쪽에서 이거 외설적인 말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참 팟빵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정말. 예, 계속 댓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부라는 징조가 아닐까 하고 실실 웃어봅니다. 2부에서는 2골 먹고 3골로 역전하는 경기가 2개나 있어서 너무 재밌었네요. 1부 없는 만큼 주목받는 2부 방송 기대해 봅니다. 하면서 또 남겨주셨고 대댓글로 또 아마 그 1부에 있는 이렇게 또 아마 또 추가로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아마 그 아까도 대장님이 좀 집어주셨던 그 장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여기서 첨언하자면은 일단 먼저 이 524화 연장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때 상황에서 저희가 원래 자주 가는 그런 카페 쪽에서 원래 가서 녹음을 하려고 진행했었는데 부득이하게도 그 카페가 갑자기 오픈 시간대에도 제대로 열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열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좀 다른 장소를 좀 섭외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이제 대행님과 같이 좀 나누다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음악 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민감할 거라고 예상치 못한 채 그렇게 녹음을 진행했었다가 나중에 좀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 음악 소리에 좀 많이 민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음악이 불편하다는 그런 그런 반응은 아직은 없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걱정됐던 게 음악 소리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팟빵 쪽이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배경 음악으로 깐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카페에서 녹음하신 거죠 두 분이서. 맞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스피커가 조금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컸었던 걸로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렇게 들렸었어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음악 소리가 크니까 이 음악이 그 녹음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팟빵이 이게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저작권 있는 음악을 쓴 방송이다 해가지고 업로드가 안 될까봐 살짝 걱정을 했었어요. 그 얘기 듣고. 근데 다행히 그 배경 음악이고 소리가 그렇게 거기 어떻게 보면은 팟빵 AI에 저작권을 걸르는 그 AI에 걸리진 않아서 그런가 그래도 다행히 업로드는 바로 됐던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쉬운 마음이 크기도 해요. 원래 저희 또 대인님과 좀 만나서 또 대면 녹음하면서 좀 그래도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을 좀 들려줄 수 있는 좀 기회였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컸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사실 이거 오늘 지우 씨가 좀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우 씨가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경기를 직접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썰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썰을 오늘 풀려고 했었는데 오늘 하필이면은 참석을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저도 아쉽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이 방문을 했다고 해야 되나 남한을 이제 오면서 수원에서 이제 4강과 결승전 하면서 여러 논란을 낳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고향 여자 축구단보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 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울산의 딸 비비라고 이게 아이돌 이름을 하신 것 같고 예전에 이게 가물치님이셨는데 이거를 이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아이디를 바꾸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빨갱이라는 이 단어를 쓰셔가지고 사실은 울산의 딸 비비 요 아이디를 쓰신 가물치님과 저희랑은 어떤 점에서 의견이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저런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거북한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대가 좀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대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교 같은 정치 신념에 혀를 내두르고 갑니다. 여기까지 싫어를 박으러 오실 정도면 사심이든 끈기든 정산범주는 아니신 것 같으니 제가 패배한 걸로 하고 그만하시죠 이랬는데 아니 이런 단어를 쓰고 추천을 받을 거라는 그러니까 반대를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도 난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저는 요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반대를 먹은 거지 북한을 옹호하고 종북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반대를 박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을 조금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저만이 아니라 저랑 이제 아마 대중바위님이 저랑 좀 어떤 점에서는 비슷한 또 성향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원검님이 좀 이 댓글을 너무 길게 달아주셨는데 나중에 뭐 자세히 댓글 타임 때 다루긴 하겠지만 그 원검님의 그 지금 말씀도 되게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저는 근데 챗 GPT로 지금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남기는 걸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대주보 회원님도 요걸 지적하셨어요. 빨갱이가 뭔데요? 그 단어 자체가 독재 시절 사람 잡아 죽일 때 명분으로 쓰던 단어라서 그게 싫어서 비추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빨갱이 사냥은 중세 유럽 마녀 사냥이 애들 장난으로 보일 만큼 처참하고 끔찍한 역사예요. 쌍욕보다도 더 불쾌한 단어니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주바위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거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견을 주고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를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청취자분들 의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우리는 뭐 민주주의 국가니까 표현의 자유는 있는데 표현의 자유도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좀 행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방문하면서 나왔던 욕에 대해서는 울산의 딸 비비님이랑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댓글을 쓰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 뭐 그 외에 또 댓글 또 눈길이 가는 댓글이 또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따 아래층 사람들 다른 데에서 거의 댓글들이니까 그때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정기 후원해 주시는 여자나니 남자는 이렇게 계시기도 하지만 후원이 물론 100캐시 100원입니다. 100원이지만 그래도 들어왔어. 그래도 이거 오랜만에 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축구 엣지 1234님께서 저번에도 아마 100캐시 하나 남겨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저희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구나 생각해서 이것도 감사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그러면은 이번 이 리그2 주말 라운드 쪽으로 이제 리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단락이지.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나다 이 새끼야. 오, 댄싱 머신.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뺀이 쳐서 우승했는데 꼭 그렇게 날 안 뽑아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새끼들아. 그리고 K리그에서 깜짝 발탁된 놈 누구냐? 10대끼야 내가 발탁됐다. 꼽냐? 축하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세레머니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냐? 희찬이 형 나와 브라자 세리머니 할 거면. 이번 그 리그2는 아래층 사람들이라고 해야겠죠. 우리 항상 리그2는 아래층 사람들 하니까 5월 23일부터 5월 24일 아니다 25일까지구나. 25일 월요일까지 있었던 연휴가 대체 공휴일이 있었죠. 이 네. 대체 공휴일 때문에 있었던 리그2 잠깐만요. 8경기죠. 이 8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 방송은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저 리그2도 보겠지만 이번에 아마 제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알 것 같긴 한데 리그1 이제 리뷰도 좀 전반기 리뷰도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 이렇게 상위 스플릿을 먼저 한 이유는 저번에 이제 데이 씨가 이제 연장전에 나오셔가지고 대전에 관련돼서 이제 좀 전반기 리뷰를 해주셔가지고 이 다음에 하위 스플릿을 해버리면 또 대전이 또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위 스플릿부터 먼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울산 팬이신 지우 씨가 오늘 나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울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울산의 전반기를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이제 지우 씨의 또 울산에 대한 그 전반기 이제 정리는 아마 다음 주 다음 시간에 526화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방송이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층 사람들은 역시
재훈 씨가 이제 이번에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재훈 씨를 통해서 하나씩 한 경기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이번에 K2 13라운드로 좀 이뤄진 경기. 아무래도 K1은 또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다 보니까 좀 휴식기를 가지다 보니까 K2에는 그래도 시즌 라운드를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K2 경기를 보면서 아마 이번 라운드를 좀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또 이제 오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3일 16시반에 펼쳐진 경기를 먼저 리뷰하겠는데요. 경남FC 대 수원FC 경기 창원축구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3대2로 경남FC의 역전승으로 이날 경기 승리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수원이 전반부터 경남을 상대로 2골로 앞서 나갔던 상황에 수원FC 원정승으로 좀 굳혀진 분위기였었다고 미리 봤을 수 있겠지만 경남이 전반 따라잡는 만회골로 이렇게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후반에 경남은 이제 수원FC 상대로 이제 가둬놓고 패는 시전으로 밀어붙이기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단내의 동점골 그리고 순식간에 창축센 홈팬들은 불타오르면서 달아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반 추가 시간에 경남의 코너킥에서 역전골이 나오면서 더 뒤집어졌던 창축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 이 역전골의 주인공이 루컹의 역전골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정정된 것이 루컹의 헤더에 이 김영원 선수가 굴절로 결승골의 주인공이 바뀐 상황이 되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되게 좀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세레모니를 좀 과격하게 했던 루컹이었다 보니까 결승골의 주인공이 좀 루컹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김영원의 골로 그래도 루컹의 어시스트는 좀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경남은 2실점으로 다운됐었지만 순식간에 3골로 역전하면서 짜릿한 홈승리로 경남이 최근 분위기 반전을 이루면서 상위권 도약을 위한 도전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에 수원FC는 좀 수원FC 위민의 AWC의 일정에 대한 훈련장 반납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남 원정을 한 3, 4일 일찍이 내려가서 좀 준비를 했었던 것의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떠돌이로 좀 이번에 좀 경남 원정에 대한 아쉬운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하면서 이번 원정편을 좀 피할 수 없었다고 정리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5골이 다 헤딩골이었나 보죠? 헤더골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아마 이게 또 경남의 만회골에서 좀 조진우 선수 자책골까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경기를 봤을 때 혹시라도 이 경기를 혹시라도 보시지 못했다면은 하이라이트를 꼭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경남의 올 시즌 최고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그거를 3대2로 대역전승 팰리스코를 역전승을 했으니 대박 경기이긴 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경남과 수원의 약간의 악연이라고 해야 돼. 연이 있던 게 요전에 2020년 코로나 시절 때 수원FC랑 경남FC가 승강 플레이오프로 맞대결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캐슬파크에서 진행했었던 것이 경남이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좀 앞서 나가다가 이후에 극적으로 수원FC가 VAR로 PK를 얻어내면서 그 당시에 선수였던 안명현 선수가 동점골을 내주면서 이제 이 홈 어드밴티지로 인해서 수원FC가 그 당시에 또 K1으로 승격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실책을 했었던 김영원 선수가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 하면서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경기로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경기 전남 드래곤 대 김해FC 2008의 경기 리뷰를 하겠고요. 드래곤 던전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0대1로 조금은 충격적인 결과이지 않나 하면서 더불어서 김해FC 2008의 프로 첫 승리를 또 기록하게 됐었습니다. 전남의 두 번째 홈 경기를 열린 가운데 경기 예측으로는 사실상 전남의 신승을 바라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초반부터 전남의 슈팅에 김해의 챔피언스 키퍼가 선방으로 시작했었고 김해도 역습의 플레이로 좀 상대. 전남의 PK 획득에서는 또 VAR 체크로 김해의 수비수 핸들이 정정되는 장면도 있었고요. 후반에 전남이 좀 밀어붙이는데 그러면서 또 김해 역습에서는 그 선제골의 주인공이냐 이날 유일한 골이 기록되었었는데 백하의 슈팅이 수비수 골절로 선제골이 되었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유지하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러면서 전남이 좀 비상 상태가 나오면서 이후에 전남이 무수한 슈팅으로 좀 나오지만 이 김해 챔피언스 키퍼의 선방쇼와 그 외에 김해 수비진의 하드캐리가 좀 보였었습니다. 전남 슈팅들이 골대를 벗어나거나 코너킥에서 또 정확도가 떨어지고 김해는 그 와중에 실점하지 않기 위한 절실함과 첫 승을 위한 간절함이 너무나 보였었습니다. 결국 김해의 시즌 첫 승을 전남 원정에서 이뤄냈고 적은 김해 원정 팬들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힘겨운 프로 첫 승으로 기쁨을 맞이했었던 경기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게 이따가 후술하겠지만 우선 이 경기만 얘기하자면 진짜 너무 충격적이라서 전남 팬들 할 말을 잃었을 것 같고 이게 뭐 김해한테 누가 첫 승의 제물이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남이 전남이 됐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게 이제 후술할 바로 다음 경기인데 충북 청주랑 김해가 이번 라운드 때까지만 해도 유의한 무승 팀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충북 청주보다 그러니까 김해가 먼저 올 시즌 첫 승을 먼저 하게 되면서 충북 청주만 정말 더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예, 아무튼 전남에게도 충격이고 이따 후술할 충북 청주에게도 좀 충격적인 라운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다음 경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또 바로 다음 경기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같은 날에 19시에 펼쳐졌던 경기, 바로 말씀하셨던 충북 청주 화성 FC 경기 리뷰를 하겠는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2대3 화성 FC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었던 경남과 수원 FC 경기와 같은 스코어가 나와서 굉장히 도파민 터지기 충분한 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주가 초반에 선제골로 이번에야말로 첫 승을 좀 거두길 바랬었고 하지만 화성이 또 최근 상승세로 좀 나오면서 동점골인 플라나가 또 바로 동점골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후도 화성의 반격에서 역전까지 나올 뻔했었지만 골 넣은 장면에서 또 옵사이드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후반전에 이후에 또 이제 청주의 역전골이 나오는데 서재원이 역전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날도 결국 청주 홈에서 절실한 첫 승을 좀 기다렸던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화성이 다시 동점골로 이후에 또 화성의 버저비터까지 승리를 가져가게 됐었던 상황으로 충북 청주의 첫 승은 아직까지도 다음으로 또 미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 우픈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청주는 이번에 홈패배로 주저앉으면서 첫 승을 다시 미루게 되었었고요. 반면 화성이 실시간 3위로 기록하면서 이 당시 실시간 3위로 기록하면서 정말 심상치 않은 것을 보였었던 상황으로 차두리 감독의 화성 FC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날 화성 원정 팬들도 최근 상위권 성적에 대한 고무감으로 많은 원정단이 포함됐었고 실제로 4월 4일 성남과의 홈 패배 이후 이번 경기까지 5승 2무로 무패 행진으로 달리며 아직 전반기지만 2년차 프로야구 구단의 화성 FC가 차두리 감독과 이뤄가는 스토리는 정말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날 경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리볼이 정말 위력이 대단하다. 요즘 화성이 가장 최고의 돌풍인 팀 아닌가요? 리그2에서? 근데 이게 이번에도 일을 냈네요. 근데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충북 청주도 되게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화성이 더 잘해버려가지고 충북 청주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전남은 정말 진짜 난리인데 충북 청주는 경기력은 좋은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남은 이거 좀 망했네 이러는데 충북 청주는 망할 정도의 경기력은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결과가 이렇게 되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화성 대단합니다. 화성이 그래도 좀 첨언하자면은 외국인 선수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실제로 이제 이날 또 결승골과 이제 동점골과 이제 역전골의 주인공이었던 페트로프가 현재까지 지금 7골로 기록하면서 아마 공동 선두로 좀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의 그래도 골 게터가 좀 이렇게 또 주목받으면서 또 이렇게 맹활약을 펼쳤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고 더불어 플라나도 이제 전남과 김포에서 뛰었던 그런 맹활약을 했었던 플라나가 이 차두리 감독을 만나면서 화성에서 굉장히 3골 4어시로 굉장한 하드캐리를 또 보여줬던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보이노비치와 데메트리우스도 제 역할을 하는 외국인 선수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화성의 외국인 라인들이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겠고 잘하면은 전 K1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적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높아심의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성은 2경기 연속 지금 3대2 그 펠레스코아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경기 또 6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짜릿한 승리를 계속해가지고 화성이 팬이 약간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감독도 이제 차두리 같은 약간 이런 좀 인기 있는 감독인데 저번에 화성이 바로 지지난 라운드였던 그때 한 11라운드였구나. 그때 수원FC랑 경기할 때 물론 지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 골 결정력이 너무 저질이어가지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수원FC와의 11라운드 경기였습니다. 그때 1대1로 무승부를 했는데 그때 골이 더 터졌으면 경기력도 좋은데 그랬었으면 4연승? 5연승이구나. 5연승 했겠네. 근데 그 중간에 그 골이 안 터졌던 경기가 좀 있어가지고 제대로 화성과 1대1 무승부 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공격이 좀 무르익으면서 연승가도 달린 것 같습니다. 뭐
충북 청주 입장에서는 정말 청주 팬들에게 위로를 좀 드리면서 근데 가장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전남이 아닌가 싶고 지금 시드버거 세트님의 이 여사친분이 아마 좀 축구 보기 싫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 풀려가지고 시드버거 세트님도 덩달아서 전남 경기를 이 전남 얘기 꺼냈다가 여사친님한테 아마 뒤지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도 안 꺼냈을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마무리 전에 화성 경기가 이제 아마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 화성 홈에서 두 경기를 더 치르게 되는데 그 다음 라운드 상대가 또 경남 FC로 홈으로 부르고 또 그 다음 홈 경기도 이제 수원 삼성을 또 홈으로 부르게 되기 때문에 경기가 되게 화성 입장에서는 되게 그래도 나름의 좀 빅매치들이 좀 있지 않나 해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직관 한번 두 경기 연속으로 한번 가볼까 좀 고민 중입니다. 네, 이게 예전에 요즘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네오세오님이라고 그 저희 경남 팬 그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네오세오님이 좀 오늘 경남 이겼으니까 오랜만에 저희 방송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경남이 근데 이제 좀 되살아 나긴 한데 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이번이 뽀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화성과의 그 이번에 3대2 정말 대역전승을 거뒀던 이번 라운드의 주인공인 이 두 팀이 격돌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경남의 그 3대2 엄청난 역전승이 앞으로 상승세의 그 신호탄인지 뽀록인지 요게 이제 다음 라운드 때 아마 판별이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23일 날 경기들을 마치고 5월 24일 날 경기 세 경기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4일 16, 10번에 펼쳐진 경기 용인 FC 대 충남 아산 FC의 경기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펼쳐졌고요. 하지만 스코어는 0대 0으로 무득점 무승부로 기록하게 되었고요. 사실 무득점 무승부기에 내용은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할 점에서는 역시나 용인이 PK를 얻어낸 것에 대한 장면에서 충남 아산의 김주성 선수가 경고누드 최장으로 수적 열세까지 가져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남 아산의 신송호 키퍼가 가브리엘 PK를 선방하면서 이후에도 가브리엘의 슈팅에서는 신송호 키퍼의 선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을 약간 좀 일찍 가브리엘 상대로 굉장히 맹활약을 보였던 신송호 키퍼에 대한 맹활약이 보였기에 이 경기에 MOM이 유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대로 용인이 아산의 경고누드 최장으로 수적 우세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던 것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경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경기를 이제 제가 성남과 서울 이랜드 경기 목동으로 가면서 이 경기를 좀 봤거든요. 이 경기를 여자나님도 봤어요. 그래서 여자나님도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경기장 일찍 도착하셨더라고요. 용인 미래 스타디움으로. 그리고 이제 중앙 K리그 댓글창에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거 읽으면서 좀 더 예. 제가 댓글 한번 소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산 용인 원정 직관을 가셨고 또 여기 유효 슈팅이 거의 없는 용인이었고 아산의 근소 우세 그러나 득점 없이 0대 0. 후반 중반에 김주성이 옐로카드 안고 다시 파울로 옐로카드 합산 퇴장과 용인 가브리엘의 PK를 신송호 키퍼의 선방 무승부로 마친 것이 다행이네요 라면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저도 경기를 봤는데 가브리엘이 저번에도 PK를 실축했는데 그 용인 감독님은 무슨 생각으로 계속 그 가브리엘한테 PK를 맡기는 걸까? 이게 계속 안 되면은 이게 이번에 넣었으면 또 모를까 또 놓쳐가지고 이게 승점 3점 중에 2점 날린 거거든요. 무승부로 끝나버렸으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렇게 끝내버려가지고 이럴 때 승점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는 키커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전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은 최전방에 그래도 자원인 석현준 선수가 그래도 PK 키커로서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브리엘의 PK 키커로서는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도 계속 연속된 시즌이 있다면은 좀 과감하게 좀 교체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5월 24일 19시에 펼쳐진 경기 두 경기 또 다뤄보겠는데요.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펼쳐진 대구 FC 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 스코어는 3대 0으로 대구의 홈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마 양 팀이 아마 첫 맞대결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안산이 요전에 안산경찰청으로 했었을 때 맞대결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리뷰를 한번 해보겠는데 대구의 홈인 만큼 안산을 상대로 체급으로 상대하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할 것인데 생각보다 전반에 대량 슈팅으로 위협을 했었지만 안산 특유의 걸레 수비로 전반을 버틴 것이 대단할 정도였었습니다. 더불어 안산이 역습할 때는 또 위협적인 슈팅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대팍의 팬들이었었습니다.
결국 후반에 에드가 박기현 등으로 변화를 주면서 결국 선제골을 넣으며 혀를 뚫렸었고 이후에 김강민 선수의 선제골로 혀를 뚫었었고 이후에 최강민, 박기현이 2골을 더 넣으면서 사실상 안산을 상대로 승점 3점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안산에게 대파 원정이 최초로 그럼에도 생각보다 많은 원정 팬들이 함께해 승리를 원했었지만 스쿼드로 이미 체급에 딸려 이날 패배로 안산이 4연패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조금 심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경기력이 좋은데 안산이 경기력은 좋은데 결국 골을 위한 마무리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것에 발목 잡힌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대구는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더불어서 클린시트까지 기록하며 최성용 감독 하에서 그래도 전진하고 앞으로 이제 상위권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를 본 저희 대구 팬 청취자분이 계시죠? 웅어밥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좀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산의 3대0 완승으로 기분 좋은 일주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대구가 이전 경기에 비해 나아진 점을 보았는데 예전에 골문 앞에서 완벽 찬스를 만들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되지도 않는 접기 놀이하다가 공 뺏겨서 역습 맞아 한 골 먹었었는데 김혜전 이 박기현 선수의 골 성공 이후 선수단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슈팅 기우면 주저하지 않고 대놓고 때려서 시원시원한 경기에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역습도 안 맞고 그래서인지 사투리로 기현이 전마도 대충 때려빗게 골 넣었는데 우리도 골수당 챙겨보자는 마음이 들었는지 찬스오면 막 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넘버원 골키퍼 한태희 키퍼도 형들을 믿을 수 없다. 내 수당은 내가 챙긴다라는 이 마음가짐에 몸놀림으로 슈퍼세이브급 선방도 많이 보였고 전반적으로 에드가옹 K리그 200경기 축하잔치는 손색 없었다고 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에드가옹도 헤딩으로 한 골 더 넣었으면 잔치 분위기 제대로 했을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닙니까? 4대0까지 바라셨네요. 여튼 승리 오랜만에 완승 축하드리고 저도 이 경기를 좀 봤는데 대구가 이게 이기고 있어도 더 공격적이더라고요. 더 공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최선의 수비는 역시 공격이구나. 계속 몰아붙이니까 상대가 반격을 못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대구 팬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게 있더라고요. 최성용 감독이 이제 수비를 좀 잘 정돈시켜서 그런가 수비가 예전에는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공격이 뭔가 서투르고 급한 마음에 공격이 제대로 안 풀렸는데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공격수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격에 조금 더 좀 역습 이게 공 뺏기고 해서 역습 당할 거에 대한 걱정이 약간 놓였는지 그래서 차근차근 공격하면서 이렇게 골들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대구 팬들이 그런 경기였답니다. 네. 실제로 좀 대구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김병수 감독 때 도대체 뭘 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좀 아마 대구 팬들한테는 좀 상기시켜야 된 것 같고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최성용 감독에 대해서 좀 믿음이 아마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많이 갈리고 감론을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정식 감독 부임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임한 게 이제 대구 FC다 보니까 이전엔 물론 이제 서울 삼성에서 이제 감독 대행으로 한 몇 경기를 좀 치르긴 했었지만 이번에 좀 보여주면서 좀 이제 최성용 감독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좀 대구가 기대되긴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웅한범님 같은 경우는 한태희 키퍼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아까도 사실 제가 깜빡 잊고 이해를 못했는데 신승훈 골키퍼 그 충남 아산에 그 선수가 엄청 잘했잖아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충남 아산과 용인의 경기에서 네. 여기서는 이제 한태희 키퍼가 잘했다. 뭐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뒤에서 잘 막아줬으니까 공격도 잘 풀리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이 경기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고 보니까 이 웅어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걸 깜빡했었는데 에드가가 벌써 200경기를 치렀던 것에 대해서는 되게 그래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날 또 가족들이 나와서 또 같이 또 이제 200경기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게 지금 현재 대구 U12에서 좀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드가 실바가 이제 이후에 뭐 몇 년 동안 시즌 더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 대구에서 또 자리 잡기 원한다면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한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에드가 실바를 처음 봤었을 때가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상대 팀이었거든요. 그때 부리람 그 당시 유나이티드에서 불이람이었습니다. 예, 부리람에서 이제 에드가 실바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 선수 잘하네. 전북을 상대로 막 16강전이었나? 아침 16강전에서 막 골도 넣고 해가지고 전북 16강전이었나? 조별 라운드인지 뭐 기억 거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막 그 전북을 상당히 애먹인 그런 경기를 막 보여줬어요. 그래서 와, 저 선수 상당히 잘하네. K리그 오면 어느 정도 하려나?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K리그 와서 너무 잘하고 있고 리그2라 할지라도 뭐 뚝배기 위력은 리그2도 그냥 아주 그냥 그 위기력을 막 보여주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좋은 선수는 맞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그럼 리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경기였고요. 서울이랜드 대 성남FC 양 팀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목동 레어파크에서 펼쳐진 경기였고요. 스코어는 3대1로 서울이랜드의 홈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또 주목할 것에 있어서 역시나 또 대중님께서 좋아하는 또 이제 양 팀 1순위, 2순위 팀이 좀 맞붙었다 보니까 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감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아마 대준형님께 리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를 제가 직관을 좀 했었고요. 우선 이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하나 이게 생일에 관련된 에피소드, 축구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뭐냐면 바로 딱 그 이걸로부터 30년 전이네요. 1996년 5월 24일이 제 생일이면서도 그때도 똑같이 30년에 한번 다시 돌아왔는데 부처님 오신 날, 그러니까 석가탄신이랑 제 생일이 딱 겹치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1996년 5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지 웨아랑 로베르토 바지오라고 하는 이 포함된 AC 밀란이 우리나라 내한에서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랑 경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베르토 바지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로베르토 바지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 너무 잘했었고 그 2년 후에 막 이제 그다가 재밌는 건 로베르토 바지오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인데 특이하게 불교신자, 독실한 불교신자인데 석가탄신일 날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기를 한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바지오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했고 지금 조지아는 지금도 대통령인가? 지금 라이베리아 지금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대통령 임기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조지아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직접 이제 내한했기 때문에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 AC 밀란을 3대2로 역전승을 해서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홍명보, 서정원 그 트리오로 막 선취골도 넣고 황선홍 선수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경기가 생각나는데 하필 또 이제 30년이 지나가지고 2026년에 5월 24일 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팀이 또 맞붙어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죠. 근데 경기 시작한 지 7분 만에 터져버려가지고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선은 그 경기 전에 제가 한번 미리 도착해서 푸드트럭 딱 봤는데 푸드트럭 여러 개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타멘탐스 커피 타멘탐스 푸드트럭에 커피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 없는 커피 푸드트럭이었던 것 같은데 타멘탐스가 오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그러니까 5월 24일 그 서울 이랜드와 그 성남의 이 목동 경기에서 타멘탐스와 서울 이랜드와의 제휴 협약을 맺는 날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타멘탐스 커피차가 온 거였구나. 요거를 좀 알게 됐던 소소한 얘기도 좀 있었고. 예, 말씀하시죠. 좀 할게요. 예. 그 타멘탐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랜드랑 아마 지금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계속해서 아마 제휴해가지고 연장된 건가? 연장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연장 그거 행사였나 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경기 시작 직전에 막 도착해서 뭐 푸드트럭 어떤 게 왔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재훈 씨 말씀이 맞다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겠네요. 여튼 그리고 우선 이 경기가 아무래도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팀이기도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주관적인 거 빼고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경기가 저번에 연장전 때도 말씀하셨겠지만 지난 2025년 리그2 준 플레이오프 리매치고 거기서 이제 이게 서울 이랜드가 성남한테는 상당히 우세해요. 서울 이랜드가 역대 전적으로는 18전 7승 6무 5패인데 이번 경기로 19전 9승 6무 5패로 거의 승리가 2배 이상 8승이구나. 죄송합니다. 8승 6무 5패구나. 8승 6무 5패로 상당히 약간 좀 벌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서울 이랜드가 성남에게는 강한 상황이었는데 정작 그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중요한 경기에서는 성남한테 내주면서 그때 지난 시즌에 탈락을 했었던 그거에 대한 리벤지 매치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저 현장에 있었어요. 예, 우리 패널들 다 있었을걸요? 그런가? 예. 기억이 예, 그때 저는 이제 지우 씨랑 같이 이제 보고 있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 그러니까 박창한 선수가 그때 또 이제 마지막에 또 골도 넣고 박창한 선수가 그때
참고로 준 플레이오프 때 슛을 했는데 그게 떼굴떼굴 굴러가더니 골대를 맞고 나와가지고 그때 성남이 만약 들어갔었으면은 서울 이랜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근데 박창환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아쉬움을 이날에 골을 터트리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경기는 이제 시작 7분 만에 박수빈 선수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이게 너무 컸었어요, 솔직히. 예, 여기서 이미 경기 끝났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이제 서울 이랜드랑 성남 올 시즌 한정으로 봤을 때는 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성남 팬이고 성남의 승리를 당연히 바랬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서울 이랜드한테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장이 거기서 퇴장을 당해버려가지고 저는 그때 장면을 왜 이게 저게 퇴장이야 이래서 다시 이제 쿠팡 플레이를 틀어가지고 다시 봤는데 이게 발바닥이 보인 상태로 상대 선수 태클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 VR을 보고 어떻게 구제가 안 될까 했는데 이게 정심은 맞겠더라고요. 이게 만약 이걸 퇴장을 안 주면은 더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박수빈 선수가 참 운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원망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장인데 박수빈 선수가 주장이 벌써부터 이렇게 7분 만에 퇴장을 그러니까 사실 7분이라 돼 있지만 정확하게 6분 한 40초인가 있대요. 6분 겨우 지났을 때였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근데 박수빈 선수도 어느 정도는 이거 너무 퇴장까지는 아니지 않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본인의 발이 들렸던 게 운이 없었긴 했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서울 이랜드도 만약 웃을 수가 없는 게 얼마 후에는 또 이제 오스마르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착지 과정에서 헤딩 경합했나 아무튼 공중볼 경합하다 했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 착지할 때 남의 발 밟을 때 발목이 꺾여 버리거든요. 심하게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농구라던가 축구에서 그런 장면 보면은 저도 그런 발목 부상을 농구할 때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거든요.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 내가 진짜 오스마르에서 크게 다치면 안 되는데 막 약간 이런 것도, 제가 오스마르를 또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동균 감독도 그래서 표정이 잘 안 좋았더라고요. 요런 상황에서 여튼 이제 선수 교체 잘 해가지고 서울 이랜드 FC는 박재용 그리고 에울레르의 골로 2대0을 앞서갑니다. 근데 후반전에 들어가가지고 성남이 갑자기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일반석에서 봤거든요. 근데 일반석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그 서울 이랜드 응원하는 홈팬들이 우리가 퇴장당했어, 왜 우리가 밀리지? 막 이 정도로 성남이 매섭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요, 교체로. 그때 이제 일반석에서 많은 분들이 김민재가 왜 유럽에 안 있고 성남에 있지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김민재 선수를,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김민재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있어서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2대1까지 따라잡고 성남에 거의 뭐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박창환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을 터뜨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 골이 다 이강현 키퍼가 다 실책성으로, 그러니까 첫 골도 잡다 놓치는 바람에 박재원 선수한테 내줬지, 두 번째 골도 에울레르 선수가 롱 프리킥을 했는데 이제 착지하는 그거 잘못 계산해가지고 골 내줬지, 박창환 선수 마지막 세 번째 골도 다 잡은 걸 옆구리 사이로 알을 깠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겨드랑이에 알을 깔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알을 까가지고 이강현 선수가 이날 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박수빈과 이광현 이 키퍼 둘의 이 약간 트롤 짓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 두 선수가 그냥 이 경기를 좀 망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3대1로 아쉽게 패배를, 아쉽지도 않다. 근데 경기력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쉬운 거 하나하나로 이렇게 3대1로 져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했고, 그래도 성남 팬들, 저는 성남 팬으로서 좀 약간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게, 그래도 성남 팬들이 참 착해. 보면은 이 경기 끝나고 그래도 3대1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반 7분 만에 퇴장 당했고, 그래서 이해하는 분위기라서 성남에 대해서 응원도 많이 했고, 이강현 키퍼에게도 좀 힘을 내라고 이강현 키퍼에 대해서도 콜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좀 선선하게 이제 저녁 7시에 경기에서 그런가 관중이 또 다시 늘어났어요. 한 4,163명으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 하면은 2-3천 수준인데, 확실히 이렇게 더울 때는 저녁에 경기를 해야 관중이 늘 것 같다. 이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경기에 대해서는 요 정도일 것 같고요. 요 정도로 좀,
제가 좀 첨언할 게 사실 저는 성남의 이광현 키퍼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대준 형님께서도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거 키퍼 이거 경쟁 체제를 좀 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정명재 키퍼라고 또 있으니까 네. 이 선수가 또 아무래도 김천도 전역을 했으니까 기회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조금 저는 경쟁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경준 감독의 좀 고민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저도 그 생각이 좀 많이 나고요. 이 강원 팬들도 그 강원에 있었을 때도 이강현 키퍼가 약간 맛이 갔다.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도 그 모습 진짜 저 모습을 왜 강원 팬들이 저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다. 요즘 왜 저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는지 세 골이 다 어떻게 보면 다 그 이강현 키퍼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시즌 전에 저도 얘기했고 아마 재훈 씨도 얘기했을 텐데 양한빈 키퍼를 놓친 게 이게 또 큰 게 된 거예요. 양한빈 키퍼라면은 물론 양한빈 키퍼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몇 번 했겠지. 근데 이강현 키퍼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이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양한빈 키퍼는 안정적인 키퍼인 편이에요. 상당히 노련하기도 하고 이강현 키퍼는 앞으로 이제 젊은 선수고 앞으로도 창창한 선수는 맞지만 아직 안정성은 양한빈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양한빈을 못 잡으니까 또 이렇게 된 거다 이 생각이 드네. 이건 프런트가 좀 잘못한 거가 아닐까. 여러 가지로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 세컨 팀이 이랜드가 또 이제 이겨가지고 그걸로 좀 위로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경기 끝나고 저 앵원 PD님 그 한영님 좀 인사드리려고 했었는데 한영님이 N석이 안 계셨나? N석 출구 쪽에 있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신 군청에 승빈님 지승빈 씨를 만나가지고 승리 고생하셨고 승리 축하드린다 했는데 승빈 씨가 고맙게도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런데 그 승빈 씨를 이제 딴 데 보고 있어서 승빈 씨 하면서 딱 살짝 팔 쪽을 터치했는데 와 얼마나 열심히 깃발 흔들고 응원했는지 팔에 땀이 그냥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저녁이라 선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울 때도 아닌데 와 얼마나 열심히 리딩 콜 리딩도 하고 막 얼마나 응원을 주도했었으면은 나 근데 이런 서포터즈들의 열정 보면은 이게 되게 저는 되게 이거 참 아름답다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좀 사는 사람들이 좀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제가 뭐 서포터즈는 아니지만 이런 서포터즈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좀 약간 뭐 존경스럽기도 하고 리스펙을 좀 보내게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날 뭐 성남 팬들에게도 리스펙을 당연히 보내야겠고 뭐 이랜드 팬들에게도 승리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25일날 경기 두 경기를 또 리뷰를 하겠는데요. 순서상으로는 이제 소원 선수가 천안시티 FC인데 이것도 이제 대준에게 부탁을 드렸지만 지금 연속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파주 프론티어 대 김포 FC의 경기 리뷰를 제가 먼저 소화를 하고 그 다음 경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5일 16시 반에 펼쳐진 경기고요. 파주 프론티어 대 김포 FC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김포의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를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네, K3 시절에 상대한 전적들을 좀 본다면은 까마득하겠지만 K2 프로와 하면서 처음 만난 두 팀이었습니다. 거리도 약간 한강을 건너면 가깝기에 색다른 매치가 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선 파주의 도전적인 모습으로 시도하면 김포는 수비로 지켜내면서 순간적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며 전후반 동안 팽팽한 경기였었습니다. 사실 다득점이 안 나온 아쉬움이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김포가 후반 버저비터로 김성준의 결승골로 승리를 하면서 지난 경기 이어서 2연승을 만들었었습니다. 다음 주 14라운드 김해 원정을 치르면은 그 다음 15라운드가 이제 오래 기다렸던 김포의 홈 개막전으로 솔태구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으로 아무래도 김포 FC는 또 기대하지 않을까 하면서 김포의 홈 개막전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 파주는 후디의 모습은 보였다만 최근 3경기 동안 무득점으로 5월달에 승리가 없는 아쉬움이 클 것이었고 제라드 감독의 기자회견에서는 그럼에도 극복할 것이라면서 낙천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냐면 이날 두 경기가 다 하필이면 버저비터가 터져서 그거로 승부가 갈라졌네요. 요 경기 근데 파주까지 멀리까지 가셨네요. 네, 근데 경기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또 컸다 보니까 사실 빅버드를 갈까 했지만 거긴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널널했었던 파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200명 정도 와서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 많이 왔네. 왜냐면 화면상으로는 되게 텅텅 비어 보였는데 4,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왜냐면은 이날
주목할 수 있었던 건 생각보다 김포 원정 팬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파주 프론티어도 이제 점점 이제 프로화하면서 이제 뭐 홈 경기도 원정 경기도 치르면서 이제 파주 홈 팬들의 좀 이제 빈번하게 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일이 잘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물론 이번에 또 스포츠니어스에서는 또 과감하게 또 아쉬운 내용에 대한 꼬집음이 있었던 게 또 아무래도 W 석등 부분에 비싼 좌석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래나 약간 좀 쇳똥 같은 게 좀 묻어 있었던 거를 청소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좀 지목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좀 내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파주 프론티어에서 좀 주목할 게 이날 경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이 골대 뒤에 가변석 자리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가변석에서 또 이제 가깝게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도 좀 주목을 할 수 있어서 거기는 아무래도 거기 주변에 티켓을 구해야지 정확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저는 아쉽게도 거기를 구매하지 못한 채 저는 그냥 일반석에서 그냥 경기를 지켜보게 됐었습니다. 네, 시야는 근데 사실 가변석이 가깝긴 한데 시야는 그냥 일반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 재훈 씨는 그 파주 스타디움 몇 번째 방문이셨어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가변석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도 뭐 가변석이 생겼으니 이제 뭔가 좀 더 선택의 폭이 또 넓어졌으니 그런 점은 또 좋겠네요. 그 서포터즈들이 또 집결하기도 좋고. 가변석, 그러니까 서포터즈석을 대신한 가변석은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으면 좋지. 네, 그렇습니다. 경기는 네. 그래도 버즈비터 골이라 재밌었긴 하겠네요. 파주 입장에선 재앙이었겠지만. 그리고 좀 그래도 김포 마지막 버저비터 골의 주인공이 김성준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선수가 근데 되게 노장의 선수임에 불구하고 아마 88년생인 걸 알고 있는데 네. 또 아무래도 김성준 선수에 대해서는 또 대중님께서 또 성남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선수가 사실 좀 저는 은퇴를 할 것이라고 좀 예상했었지만 그래도 김포에 합류하면서 그래도 제일 아마 선수단에서 제일 마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고정원 감독의 또 경기 기자회견에서도 김성준에 대한 이 결승골을 또 추앙하면서 또 이제 성준이 형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애칭을 좀 부르는 등의 또 이런 모습이지 않나 멘트를 하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성준이 형입니다. 제 동생 이름이 김성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성준이 형이라 많이 불리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 부르시나 이랬는데 농담이고. 아무튼 그 김성준 선수가 성남에서는 잘했죠. 성남에서 그때 8번이었나? 몇 번호 등번호가 기억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근데 김성준 선수가 폭행의 피해자였었어요. 그때 박종환 감독이 그때 박종환 감독 네, 폭행을 했었는데 그 폭행이 당했던 선수가 김성준 선수였다 하더라고요. 그랬던 좀 안타까운 또 이제 주인공 폭행 당했던 피해자 주인공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기를 선수 생활 이어간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이름부터가 저한테 친근했기 때문에 그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그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 예. 경기는 수원 삼성과 천안시티 FC의 경기는 또 이제 빅버드에서 펼쳐졌는데 스코어가 3대2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저비터로 또 역전승을 거뒀던 수원 삼성이었었습니다. 이 경기 리뷰도 또 이제 대중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를 저한테 넘기셔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경기가 좀 빅경기이기 때문에 재훈 씨가 이 경기를 왜 저한테 맡기셨을까 했는데 파주와 김포와 그 경기를 또 보러 가셨었기 때문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솔직히 직관을 못했는데 이 경기장에 경기하고 있는 중에 제가 여기 경기장을 지나갔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아들이랑 와이프가 대전에도 놀러 갔다가 제가 수원역으로 마중 나갔어요. 차를 가지고 해서 딱 가는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차들이 장난 아니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오늘 경기 있었나? 맞다 오늘 경기 있었지. 이래가 아들이 갑자기 막 경기 보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간다. 저 주차가 힘들다. 막 이랬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경기는 봤었으면 재밌었긴 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3대2. 그러니까 호연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호연님이 그러셨나? 베레스님이 그랬나? 아무튼 이번 그 리그2 13라운드가 3대2 펠레스코어 경기합 좀 많은 데다가 극장골도 많이 터져가지고 또 이날 두 경기는 다 그 버저비터였잖아요. 그랬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볼만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수원 삼성이 송준, 일류첸코 그리고 파울리뇨 한 골씩 넣으면서 이상준, 이준호 선수의 골로 맞받아친 이 천안시티를 3대2로 펠레스코어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이렇게
이기니까 이게 수원 팬들이 뭐라 할 만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은 천안은 되게 실리 축구를 많이 했거든요. 슈팅도 많이 안 했는데 근데 요즘 제가 수원 경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수원 상대팀은요. 골 결정력이 되게 살아나. 뭔가 분명히 경기는 수원이 주도하는데 골은 막 상대팀이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도 천안이랑 수원의 슈팅 차이가 꽤 났거든요. 2배 이상 났거든요. 슈팅 수든 유효 슈팅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천안은 귀신같이 골을 넣고 수원 삼성은 골을 번번이 놓치더라고요. 특히 일류첸코 선수가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이거 일류첸코 개욕 먹겠네 했는데 그래도 드디어 골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 골이 또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게 올 시즌 첫 골이었더라고요. 12경기 만에 지금 주전 공격수이자 외국인 선수인데 이제 첫 골 넣었다고 하니까 헤딩 슛을 넣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일류첸코가 정말 이것까지 놓쳤었으면은 진짜 얼마나 까였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수원 팬들은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류첸코가 그래도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지라고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거 재훈 씨도 아마 보셨을 텐데 마지막 골이 좀 웃기게 들어갔어요. 파울리뉴 선수의 이게 우선은 완벽한 골은 맞죠. 이게 좀 재밌었는데 그 천안에 천안에 이제 박대한 키퍼가 누구를 밟고 그러니까 우선은 공중볼 한 다음에 볼을 터치한 다음에 넘어졌어요. 같은 팀을 밟고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천안 선수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파울리뉴한테 갖다 준 골이 됐고 파울리뉴가 톡 쳐가지고 그게 결승골이 되면서 경기가 끝나버렸거든요. 되게 좀 버저비터긴 한데 뭔가 멋있는 건 아니고 극적인 건가? 이거 아무튼 좀 애매모호한. 근데 이거 나중에 VR을 봤는데 그 같은 팀 선수끼리의 컨택으로 넘어져서 이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골이다라고 그냥 되면서 진짜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좀 어이없는 골이기도 했고요. 이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울리뉴 선수가 막 헤어밴드하고 막 이러니까 완전 NBA 농구 선수 같은 스타일로 이날 경기를 했는데 야 이게 스타일이 NBA 선수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축구인데도 불구하고 농구처럼 버저비터를 날려버리는 이런 모습도 좀 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저가 그 결승골 장면 결승골 나오고 나서 실시간 커뮤니티 같은데 얘기 나온 게 이후에 또 VR 체크하면서도 이제 결국 골 인정을 했었는데 무슨 골이냐라면서 좀 약간 좀 반발의 좀 이제 커뮤니티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봤을 때는 저도 이거 봤을 때는 이거 수원 삼성가 반칙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박대환 키퍼가 캐치하다가 이거 좀 사실 천안 선수랑 부딪혀서 넘어졌다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골이 나온 거를 결국 밀어넣은 거니까 저는 이거 사실 골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공감이고요. 다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운이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순식간이어가지고 골키퍼 차징이 아닌가 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다시 슬로우 비디오 보니까 수원 선수랑 접촉도 없었고 그냥 천안 선수끼리의 이걸로 넘어진 거라서 이거는 구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골 맞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순식간에 봤었을 때는 그 하이라이트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리플레이를 보기 전까지는 저도 이거 잠깐만 이거 골 맞아?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네 심판도 그렇고 제가 심판이었어도 이거는 골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재밌는 게 수원 삼성이 아까 첫 골 송준 선수의 골은 김도현 선수가 어시스트했고 두 번째 일류첸코의 헤딩골은 또 강현묵 선수가 어시스트했고 근데 마지막 파울리뉴 선수의 어시스트는 따로 표기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박대한 그 천안 키퍼가 어시스트를 해준 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웃긴 상황이긴 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좀 천안 팬들한테는 어이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러면 제가 그럼 천안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할게요. 예. 저는 이거 천안시티는 정말 그래도 패배를 했었지만 젖잘싸. 이게 정말 젖잘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는 수원 빅버드 원정에서 2대2까지 따라갔었던 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골을 넣었었던 이상준이랑 이준호 선수도 득점을 하면서도 또 천안시티에 있어서는 그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홍바라랑 이 라마스의 조합이 그래도 수원 삼성에게도 좀 위협적인 존재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물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사르자니가 좀 나와서 좀 그래도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랬었지만 조금 공격에만 치우치지 좀 수비 가담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보였었다고 생각이 들고 박진석 감독이 그래도 천안시티를 좀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의 차두리 감독과 같게 천안시티의 박진석 감독도 저는 절대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천안시티도 경기력과 좀 기대가 좀 이제 아마 상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중상위권에서 좀 약간 도전할 수 있는 천안시티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관중도 원래 빅버드가 관중이 많은 건 맞는데 천안에서도 관중이 많이 원정 팬이 많이 오셨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원이나 천안이 또 이게 이 천안은 충청도고 뭐 수원은 경기도로 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에서도 많은 원정 팬들이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아쉽게 마지막 그 파울리뇨 골 터지기 직전까지는 좋았는데 좀 아쉽게 됐다. 이준호 선수의 그 후반 막판에 골 딱 그 극적인 동점골이다 싶었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좀 허무한 골을 내줘 버려가지고 수원도 아마 허무했을까 그 골, 약간 허무한 골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이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 K2 13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리그2는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지우 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우 씨가 없으니까 지우 씨 없이 한번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으로 한번 전반기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위에 순위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위 스플릿 하니까. 예, 상위 스플릿 그 FE 서울 1위를 달리고 있는. 근데 저도 이제 팬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저도 다른 방송들을 보다 보니까 전반기 리뷰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그로를 끌고자 범인을 한 명 찾는 걸로 리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우선은 저는 FE 서울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FE 서울은 김기동이 지금 감독 3년 계약을 했었는데 이 3년 차에 드디어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수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FE 서울도 이번에 구단 창단 최초로 개막 4연승을 합니다. 그리고 9년 만에 홈에서 전설 매치 승리를 하고 울산 원정에서 무려 4골을 터뜨리면서 이게 럭키 금성 때 기록을 다시 재현한 거래요. 이런 엄청난 좋은 이런 스타트부터 좋아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전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굳건한 1위 10승 2무 3패로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약간 뭔가 불안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득점도 많고요. 지금 골 득실이 잠깐만 몇 개야? 15골이네요. 득실차가. 그러니까 27골 엄청난 화력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동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좀 어그로를 끌려고 범인을 찾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기성용이었다. 제가 원래 기성용을 좋아하고 예. 김기동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기성용이 나가고 김기동 이 입맛에 맞게 선수단을 하면서 하니까 김기동이 맞았던 건가? 그래서 저는 범인은 기성용 그리고 기성용이 이제 중범이면 거기에 살짝 이제 이 범인 틱 한 애가 또 한 명 있어. 링가드. 전 이렇게 이 2명이 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제 재미삼아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올 시즌 서울 어떻게 보셨어요, 재훈 씨는? 저는 지금 서울 페이스라면은 절대적으로 물론 이제 FC 서울 팬들이나 구단은 이응시읒에 대해서는 사실 발언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뭐 저는 일단은 일부러 제가 이응시읒이라고 발언한 이유는 그들의 그 태도 그들의 지금 현재 센텐스를 좀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먼저 말씀하시고 얘기해요. 네, 그 이응시읒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전반기 때 페이스를 후반기 때도 가져가길 바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마 여름 이적 시장 때 또 보강이든 혹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서울 내에서도 기회를 못 받는 선수들한테는 과감히 그래도 임대라든가 방출이라는 그런 케이스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번에 2글자를 말씀하셨는데 2글자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제가 농담을 한마디 하려고 했거든요. 2글자 강등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강등은 올 시즌 거의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불가능이죠. 사실 지금 서울의 추세를 보면은 뭐 지금부터 전패하면은 가는 그 전패를 해도
승강 프로브이기 때문에 강등 안 당할 수도 있어. 올 시즌이 정말 강등 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울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위 울산인데 울산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 울산도 서울이 시즌 초에 4연승 했었는데 울산은 3연승으로 시작해가지고 지난 시즌 정말 개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부정적인 전망을 다 깨부수고, 왜냐면 이게 작년에 못했죠. 그다가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제대로 된 선수 보충도 못했죠. 이랬는데 여기도 정말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전을 보여줬죠. 다만 이것도 불안한 점이 있었던 게 전북과 포항한테 내리졌고 라이벌 팀들한테 졌고 아까 제가 말했던 서울 그리고 대전한테도 4대1로 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 때는 또 화끈하게 져버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약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잘 챙겨와서 그래도 준우승권에 역시 울산은 숫자 2랑 참 친근한 것 같아요. 무승부도 2고 순위도 2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저도 범인 하나 찾아야겠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네,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범인은 네. 저는 울산 홈 경기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울산 홈 경기력. 왜냐면은 예, 또 아까도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포항한테 홈에서 졌고 네. 대전한테 홈에서 졌고 그리고 서울한테도 홈에서 졌고. 맞아, 홈에서 졌구나, 맞아요. 근데 예. 이런 거 보면은 울산 HD가 지금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이렇게 좀 강팀한테, 물론 이제 강팀이든 혹은 이제 팀한테 홈에서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김현석 감독한테는 좀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 범인이 알고 봤더니 홈팬들인가요? 울산 홈팬들? 니도 웃기지? 이러니까는 그 울산 선수들 주눅이 들어가지고 홈 경기력이 안 좋고 뭐 이런 건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예,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도, 예. 그러면서 좀 추가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 수비진에 대한 좀 아쉬움도 좀 내포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좀 이제 김영건을 필두로 좀 이제 이재익이든 뭐 이제 이 센터백 자원들이 뭐 많은 선수들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지금 울산 HD가 지금 2위 순위에 맞지 않는 실점률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울산 HD가 득점이 22점이고 실점이 20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상위권 순위한테는 맞지 않는 득실차가 또 이제 2인데 아쉽죠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울산이 그래도 지금 2위를 이게 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좀 망가질 때는 망가지는데 이게 무승부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더라도 이기거나 지거나 그러니까 져서 이제 문제긴 해. 질 때도 너무 크게 지거나 좀 타격감이 크게 져. 전북이랑 포항한테 진 건. 근데 이길 때는 이길 경기는 다 이기고 가. 그러니까 8승 2무 5패인데 무승부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무승부가 지금 서울과 함께 가장 적어요. 지금 현재 전반기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축구에서는 이제 무승부하면 손해입니다. 사실 지는 게 가장 안 좋지만 이길 수 있을 때는 무승부 말고 반드시 이겨야 됐거든요. 3경기를 안 주고 무승부한 거랑 2번 져도 1번 이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축구 승점 방식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이 순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도 저는 아까 범인을 이제 홈 경기력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냥 한 사람 어그로 끌려고 이청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청용 나가는 순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네. 이청용으로 농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재미삼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뭐 혹시 울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고 다음 순위 그럼 3위 전북현대로 바로 가시죠. 네, 전북현대로 이제 갈 건데요. 전북현대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여기 얘네가 뭔가 잘하는 거 초반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예. 울산 HD랑 전북현대가 지금 승점은 26점을 같은데 이게 음. 아마 다득점 이제 이게 한 골 더 앞선 것에 대한 다득점 때문에 울산 HD가 지금 2위로 앞서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북현대가 3위라는 것은 물론 뭐 3년 전에는 사실 좀 강등권까지 갔었던 전북현대지만 지금의 또 작년에 또 더블했었던 전북현대를 바라봤었다면은 지금 3위가 솔직히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이따 말하겠지만 인천 리뷰도 하겠지만 인천한테 홈에서 진 게 너무 또 그것도 너무 그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좀 크고
이게 전 이 범인 미리 말할게요. 범인은 정정용이다. 네, 정정용. 정정용이 오면서 그러니까 포엣이 너무 잘했고, 근데 물론 정정용 잘못은 아니거든요. 정정용은 김천에서 잘하고 있다가 포엣이 나가면서 이제 대타로 들어온 것이니까 정정용 탓이라고 하긴 뭐하고, 범인은 김우성 주심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 결국은 포엣 감독이 나가게 했던 게 심판 때문이기 때문에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 전북이 울산을 상대로 6라운드 때 2대0으로 이기고 막 이런 것들은 중요했죠. 그리고 포항 상대로 이제 정말 극적인 승리, 3대2 승리,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큰 정말 용납하기 힘들었던 게 홈에서 인천한테 1대2로 패배했던 게, 그게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게 가장 가슴 아프다. 이게 11년 만이었거든요. 그게 맞나? 아니야, 9년 만이었나? 잠깐만, 몇 년 만이었지? 9년 만에 맞고요. 저도 사실 이 경기 때 사실 그 당시가 주중경기였다 보니까 원정 예. 팬들도 많이 못 갔었을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저는 이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 나중 결과 보고 좀 놀랐어요. 네, 그때 그런 저희 걸 단톡에도 재훈 씨가 와, 인천 어떻게 이긴 거야? 막 약간 왜 이겼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인천 팬도 나도 놀랬지만 인천 팬도 왜 이겼지? 막 약간 이런 놀라운 결과였죠,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일단은 뭐 대통령님께서 뭐 범인을 정렬 감독을 했었지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저도 추가를 할게. 저는 이거 선수 적용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김승섭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저는 김승섭 선수가 인터뷰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단순히 이제 커뮤니티에 그런 추가할 것들을 좀 저격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선수가 이제 데뷔골을 인제 넣어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속에 있는 한풀이를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인터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전북 팬들한테는 지금 물론 이제 전북 현대 안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응원을 하겠지만 본인이 더 보여주고 더 이제 전북에서 적응하면서 이제 더 맹활약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라도 했었다면은 늦진 않았을 텐데 저는 너무 급발진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지우 씨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거는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지금 전북이 뭔가 애매해. 그러니까 그리고 졌던 경기들이 하필이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패배들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인천한테 11년이었죠. 11년 만에 홈에서 진 것도 그랬는데 서울한테 9년 만에 상암에서 패배했었던 거, 이것도 좀 컸고, 근데 그때 또 상암에서 서울 팬들이 매수 10주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걸개를 했는데 이게 좀 타격감이 컸을 것 같아요. 이게 멘붕이 좀 올 것 같고, 안 그래도 9년 만에 져서 조금 좀 짜증나긴 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매수한 게 딱 10년째 되는 그 매수 사건이 있었던 2016년도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얼마나 벼르고 있었겠어요. 언제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10주년 때 드디어 완성했다면서 상암 홈에서 그냥 걸어가지고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큰 상처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혹시 전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북이 3위를 하고 있는데 너무 큰 패배들이 많고 경기들이 되게 불안해가지고 뭐 여름 이적 시간에 뭐 새로 영입이 뭐 뚜렷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요 정도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는 4위 강원인데요. 강원이 의외로 잘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범인을 윤정환 하기도 뭐하고, 범인을 누구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해가지고. 이건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예. 저는 물론 이제 강원이 후반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흔들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정환 감독 하에서 그래도 변화를 줘서 지금 6승 6무 3패로 승점 24점인데, 저는 범인을 조금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내 공격수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박상혁. 저는 아직 이 두 선수가 아직 득점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저는 강원의 공격수라면은 절대 그래도 이렇게 높은 승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없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제외한 건 이제 아부달라는 지금 조커로서 나와가지고 6골까지 넣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약간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 2대0 계속 연승했거든요. 울산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지, 또 14라운드 그 전 라운드인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홈에서 또 2대0으로 이겼지. 그리고 광주 못 이긴 게 이게 좀 흠이었네. 아무튼 뭐 광주가 요즘 워낙 못해가지고, 아무튼 뭐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고 사실 또 하나 또 이제 이따가 후술하겠지만 인천과의 11라운드 경기도 사실 전 감독이었던 윤정환 감독이랑 강원의 이제 현 감독 정경호 감독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집중이 됐는데 이것도 이게 사실 전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강원이 누가 본체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내가 본체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11라운드 인천과의 경기 때 강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던 승리였었고 그 이후로부터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전까지는 FC선한테 1대2로 그 강릉에서 이제 졌었는데 그 뒤로 무패예요. 한 번도 안 졌어. 그리고 3승 2무입니다. 그 뒤로 아까 제가 말했던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5경기 동안 3승 2무라는 쾌조를 보이면서 최근에 반등한 그래서 무려 4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았고 혹시 뭐 또 여기 강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신가요? 저도 뭐 대준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거의 동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기 터말할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뭐 재훈 씨한테도 그랬지만 뭐 안내 문자가 왔네요. 붕괴 사고 이거 안전 조심하십시오. 맞아요. 서서문 쪽이 이거 사고가 크게 났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나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뭐 아직 제가 뉴스를 아직 못 봤는데 뭐 좀 다치신 분, 뭐 사망자 이런 게 좀 인명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왜냐면 이게 지금 재훈 씨한테도 좀 소리가 그 진동이 좀 느껴졌는데 저한테도 그게 딱 오더라고요. 예, 여튼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순위로 좀 봐야겠네요. 다음은 포항이 되겠습니다. 포항. 이거 여기서부터 좀 애매해지네. 포항. 포항은 범인은 제가 박태 감독을 하려고 그랬다가 요즘 또 다시 잘한 것 같다가 또 못한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범인 못 찾겠습니다. 예, 재훈 씨는 찾으셨나요? 저는 이것도 좀 약간 강원 FC랑 좀 비슷한데요. 저는 이호재를 제외한 포항 공격수들을 하겠습니다. 그 누구였지? 조르지, 주린요, 예. 프란치스카. 솔직히 물론 이제 최근에 주린요가 그래도 멀티골 넣어가지고 좀 그래도 다시 상승세 탈 거로 예상했지만 조르지의 경우에는 좀 큰 부상으로 좀 이제 좀 약간 공백이 있었고 저는 프란치스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포항이 12골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순위 5위에 승점 22점이면은 잘하고는 있는 건데 득점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아까 이호재 선수도 있지만 전 조상혁 선수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다. 범인에서 조상혁 선수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2명 빼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호재 선수가 뭔가 골을 넣어주긴 하는데 뭔가 잘한다 느낌이 저도 좀 안 들더라고 이게. 이게 넣기는 하는데 참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참, 네. 그리고 죄송해요. 좀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호재가 7골로 아마 최다 득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지금 그 12골에서 7골이 지금 전부 다 전부다란다. 7골이 이호재고 나머지가 이제 또 주닝요 이제 조상혁 선수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좀 골들이 좀 많이 다득점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가 제가 축구도 좋아하지만 농구도 같이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호재 선수 보면은요. 예전에 혹시 데레리스님은 공감하실라나? 이 선수랑 빗대면은 너무 이 선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칼말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농구 선수 중에. 이 선수가 뭔가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 경기 끝나면 득점이 많아. 뭔가 골은 많이 넣었어. 약간 이런 선수가 있었거든요. 약간 이호재 선수한테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진 않고 왜 저걸 못 넣어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또 골을 많이 넣고 있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을 좀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가 이호재 선수여가지고 갑자기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조상혁 선수가 그 울산과의 이제 동해안 더비 때 이후로 되게 쏠쏠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 되게 어리더만요. 보니까 2024년생. 되게 정말 어린 선수고 2002 월드컵도 생전에 안 봤을 그랬던 선수인데 다부진 체격에 저렇게 좋은 선수가 언제 나타난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선수 좀 관심이 좀 가긴 하더라고요. 예, 여튼 이 선수가 이제 제가 알기로 올 시즌이 아니야 지난 시즌이 데뷔 시즌이었구나. 지난 시즌 작년에 이제 콜업 돼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포항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적응하고 이제 이호재 선수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르지라던가 이런 외국 선수들이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못 해주니까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초반에는 박태 감독도 이번에도 위기다 했는데 또 다시 귀신같이 제자리를 찾아간 거 보면은 포항은 팀 컬러가 있는가 봅니다. 초반에 그렇게 못하고 한 4라운드까지 승리도 1승도 못하고 막 이러고 갔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제자를 찾아온 거 보면 예, 지금 강원 때문에 살짝 내려왔긴 했는데 그래도 4위권까지는 계속 갔었거든요. 예, 그랬던 생각이 나가지고 포항 걱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 뭐 포항 막 지우 씨가 되도 않는 울산 팬이시면서 포항 걱정을 하시더니 그 걱정했다가 그 팀한테 엄청난 정말 버저비터 골로 패배하고 충격 먹고 어느 순간 포항은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포항 걱정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팀 죄송합니다. 다음 팀 이 다음은 이제 6위 인천입니다. 근데 저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인천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재훈 씨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인천이 지금 현재 6승 3무 6패 승점 21점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막 뭐 수비진과 뭐 이제 골키퍼들의 실책이 있어서 좀 그런 범인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이걸 갖고 왔는데 한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게요. 네. 감사할게요. 저는 이거 범인은 저는 인천 경업체와 예. 누구나 홀딱 반한다 그 인천 도원 축구장점을 좀 꼬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천 경업체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요전에도 제가 인천 경기 리뷰하면서 이 경업체들에 대한 업무 태만에 대한 좀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드라마 지금 분위기가 좀 업돼가지고 이 얘기가 덜 나온 거지. 저는 이거를 업체를 선정했을 조건도 대표에 대한 행정 비판을 좀 아직까지도 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이거 말고 누구나 홀딱 반한다. 이거 저희는 줄여서 누나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치킨집이에요. 근데 이 치킨집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있는 게 여기도 조금 인천에 관련해서 행정에 좀 아쉬운 게 저는 여기에 자리 잡은 데가 하필이면은 약간 인천 그 경기장 뷰에서 스카이 라운지 같은 그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자리 선점해가지고 사실상 티켓도 끊지 않는 채 거기서 축구 경기를 좀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약간 이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걸 얘기하고 싶고 저는 그리고 좀 여기 점포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인천 그 광장 내에서 또 푸드트럭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것저것 판매하고 있는데 그 닭집에서는 갑자기 생뚱맞게 떡볶이랑 거기 또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 푸드트럭 내에서 팔고 있는 듯한 그 메뉴들을 갑자기 갖고 와서 그걸 또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거는 좀 약간 좀 미스테이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푸드트럭이 인천 경기장에는 푸드트럭이 없나요? 아니요, 푸드트럭이 많아요. 푸드트럭이 있는데 푸드트럭에서 팔만한 거를 또 다른 데서 팔고 있으니까 또 그렇다는 얘기구나. 예. 거기서 그 누구나 홀딱 반한 다 거기서 그거를 판매하다 보니까 그건 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거를 또 스포츠뉴스 조축기획 측에서도 이거를 좀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해당 업체에서 원래 이게 또 체인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데서는 판매하지 않은 것을 여기서는 좀 특별하게 들여와서 판매하는 거를 물론 이제 매출을 좀 업시키기 위한 그런 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그래도 푸드트럭과는 좀 소통해가지고 좀 이거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이것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영화 기생충에서도 선은 지켜야 된다 약간 요런 게 좀 있는데 선은 안 지켰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거죠. 예. 물론 거기 어차피 경기장 안에서 치킨 판매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좀 판매가 많이 되는지 많이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푸드트럭 그런 메뉴를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판다는 건 솔직히 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그 올 시즌
우선은 경기력적으로는 만족하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인천 팬 입장에서는. 예. 저는 지금 순위도 솔직히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1, 2라운드 보면서 저는 인천이 11위에도 할 말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게 저는 거기서 너무나 좀 실망을 너무 크게 했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라운드마다 치르면서 이제 선수들이 또 적응하면서 이제 또 외국인 선수들도 좀 생각보다는 좀 후한 이비자나 이제 또 후한 이비자 뭐 이제 페리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제 역할들을 해주다 보니까 좀 기대되는 자원들도 있고 그럼에도 저 국내 선수들에 대한 몇몇 선수들은 좀 아직까지도 좀 너무 미비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냉정하게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순위로 사실 시즌 맞춰도 저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이게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리그2에서 워낙 윤정환 감독 휘하에 이제 인천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기대도 됐지만 리그1이랑 리그2가 또 아무래도 다른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다른 팀들이 좀 즐비하다 보니까 리그1은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강원이 지금 잘하고 있어서 지금 위에 4위를 해서 한 약간씩 밀린 건 있지만 저는 상위 스플릿 이상이 올라가면 아침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이긴 하잖아요. 우선 아직은 뭐 시즌 15라운드까지만 안 했으니까 뭐 벌써 속단하기 그렇지만 근데 이번에 예. ACL 그 엘리트랑 ACL2 티켓 분포도 K리그가 좀 더 늘어나가지고 아마 K리그가 아마 1, 2, 3, 4위까지가 ACL 엘리트 티켓을 주고 그리고 ACL2 티켓도 아마 5위까지는 아마 이제 물론 코리아컵의 여부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 모르겠지만 5위까지는 ACL 엘리트2까지는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뭔가 불안하고 그 엉뚱할 때 지는 것도 좀 있거든요. 여기서 왜 지지? 라는 게 있는데 또 어쩔 때는 또 전북을 또 11년 만에 전주성에서 이겨버리고 약간 또 김천 상무를 또 가서 김천 상무 그 홈에서 김천에서 3대 0으로 이기고 그러니까 13라운드였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이게 아쉬운데 아닌가? 이렇게 잘하지? 또 이래놓고 또 어이없게 또 지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종을 못 잡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확실히 잘한 거 맞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예상치 못하게 지금 대전이 너무 지금 부진하고 있고 제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 구단들에 비해서 또 김천도 사실 작년에 잘했는데 정정영 감독 이것도 여기도 김천의 이 범인도 정정영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정정이 나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튼 이 팀들이 또 하위 스플릿권으로 내려가 버리고 지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게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윤정환 감독이 그래도 역시 능력이 없는 감독은 아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전반전까지 봤었을 때는 꾸준하게 봤었을 때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파주랑 비슷한 느낌도 좀 있네요. 경기 자체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거에서 축구 외적인 거에서 지금 파주도 그렇고 약간 인천도 약간 비슷한 그런 문제점을 같이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가 더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축구 잘한 게 낫지 않을까. 저 성남 팬으로서 그냥 외부적인 문제는 있어도 그냥 축구 잘해서 순위 높은 게 더 낫지 않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남이 좀 못하다 보니까 요즘. 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위 스플릿권인 1위부터 6위까지 서울, 울산, 전북, 강원, 포항, 인천까지 한번 전반기 리뷰를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후반 딱 여기까지가 이게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재훈 씨가 일 때문에 나오시기가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인천까지는 그래도 무사히 요 리뷰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지우 씨가 복귀를 하면은 그때 울산 얘기도 한번 조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끼리도 울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혹시 뭐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5월 마지막 주말에 리그2 한번 프리뷰를 좀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토요일, 그러니까 5월 30일 토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14라운드가 펼쳐지는데, 저 오늘의 K리그 어플, 우리 그 주간 K리그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축구에서 나온 이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슬슬 저녁 타임으로 옮겨져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약간 해가 떴을 때 경기가 좀 있네요. 4시 반에 부산과 파주의 경기가 있는데요. 이 경기 우선은 저는 역배로 이제 저 호연님한테 죄송합니다. 역배 컨셉이라서 전 파주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훈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물론 이제
부산이 저번 경기에서 좀 패를 했었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화성 원정 가서 좀 패를 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비를 했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는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파주가 근데 이게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예, 요즘 파주도 잘해. 뭔가 신생팀이라서 엉망진창이긴 한데 뭔가 약간 이게 뭔가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약간 그런 팀인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거든요. 예, 저도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충남 아산과 수원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거 여잔 하느님이 그러니까 아산 이순신 장군 경기장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산의 수원 팬들 엄청 또 오겠네요. 저는 일단은 아마 원정석도 벌써 매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네. 매진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경기장, 그러니까 충남 이순신 경기장이 경기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마 곳곳에 또 일반석에 이제 수원 팬들이 침투해 있지 않을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역배로 충남 아산 승리로 가도록 하고요. 재훈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수원의 원정 승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근데 이번 경기에 천안시티랑 좀 홈 경기 했었을 때 사실 좀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또 예상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수원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경기력이 뭔가 아쉽긴 해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시간에 용인 미래 스타디움에서 용인이랑 대구의 경기가 있는데요. 우리도 저는 아마 첫 맞대결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예, 처음으로 창단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역배로 용인 승리로 가도록 하고요. 당연히 재훈 씨는 왠지 대구 저는 승리를 대구의 승리이지 않을까 그래도 예. 아마 그리고 또 대구 팬들도 원정 활력이 또 좋다 보니까 아마 수원 삼성과 그 맞대결 때도 그때 빅버드에 대구 팬들 엄청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도 그래도 저는 원정 팬들 많이 갈 걸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은 대구 최성룡 감독으로 바뀐 이후로요. 대구가 좀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을 팍팍 주거든요, 지금. 예, 확실히 대구가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저녁 7시로 넘어가서 드디어 첫 승을 거뒀던 김해가 김포랑, 이제 김해 종합 홈에서 김포를 불어들여서 경기를 하는데요. 역배로, 전 김해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2연승인데요. 예, 안 될 것 같아. 근데 김포의 승리, 물론 저는 김포의 승리를 예측하겠지만, 이게 김해가 그래도 어렵게 그래도 원정 승을 거두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등으로 김해가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전남이 너무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남 분위기 쉐시거든 완전히 지금. 많이 놓쳤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이 못한 덕도 있었을 거다. 아마 김포에게는 아마 어려울 거다 김해가. 하지만 저는 역배충으로 그냥 김해 승리를 했고요. 자, 같은 시간에 제 지지팀 경기가 있네요. 수원FC와 성남의 경기가 있는데 그래 성남이 간만에 다행히 역배네요. 역배로 승리로 하셔야죠. 예, 성남승.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남 팬이기도 하고 역배로 성남.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수원 FC가 다시 물론 이제 저번 경기에서는 사실 AWC에 대한 그 여파 때문에 조금 패배한 것도 있다 보니까 다시 수습해가지고 아마 그래도 수원 FC가 성남을 상대로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AWCL이랑 관련이 있었을까요? 뭐 같은 수원 FC 위민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수원 FC 위민이랑 뭐 이제 내 고향 축구단 뭐 거기 이제 웰링턴 시드니 그리고 또 아마 또 그 도쿄 베르디 그 네 팀이 훈련장으로 썼던 원래 그 장소가 또 원래 수원 FC 남자 팀이 쓰는 거기 경기장 훈련장을 아예 내줘버려 가지고 경남 원정이었는데 그 경남 원정 그 근처에 먼저 내려가가지고 거기 원정 경기 그 훈련을 거기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 여파를 얘기하신 거구나. 예,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날 이제 4시 반에 전남과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인데요. 야, 진짜 전남 불쌍해서 시드버가 세트님의 여사친님이 요즘 진짜 축구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뭐 저라도 제가 원래 역배 컨셉이라서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전남 승리로 하겠습니다. 마음은 서울 이랜드긴 할 것 같은데. 예. 저도 역배로 이거 할 것 같은 게. 왜요? 저는 이거 서울 이랜드 좀 불안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전남 원정이라는 좀 핸디캡이 있은 상태에서 좀 간 거는 좀 아쉽겠지만 전남이 뭔가 이를 갈고 이날 경기를 좀 이길 걸로 좀 보게. 지난 김해 패배 이후에 조금 윤관식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메가폰 예 정답. 아마
그래도 홈팬들이 그래도 김해 상대로 졌다는 것에 대한 좀 분노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좀 잠시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경기인 서울랜드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서울랜드 입장에서도 사실 전남이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반드시 잡아야 되는 승점 3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다면 또 오히려 또 서울 이랜드 팬들도 분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가 3년 연속 꼴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2년 가장- 연속, 2년 연속. 예. 2년 연속이었나?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 보다. 근데 그때 8연패인가 막 하고 있어가지고 8연속 무승이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맞아요. 예. 예, 그랬는데 네. 전남 바로 이 광양에서 서울 이랜드 팬이 4명이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죽어도 서울 이랜드. 예, 죽어도 썬더랜드를 이제 그 패러디한.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막 서울 이랜드가 드디어 막 이기고 있어요. 전남을 상대로 막 질질 짜던 그때 민영 씨를 포함해서. 근데 그 마음이 좀 이해도 된 것 같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서 승리를 염원했는데 드디어 승리를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공중파는 아니지만 방송을 탔죠. 그래서 민영 씨가 좀 레오콜레오 좀 이제 저희 커뮤니티 축구에서 좀 활동 중이신데, 민영 씨가 아주 사실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고 막상 보면은, 하지만 그때는 약간 상남자랑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마 민영 씨도 가지 않을까? 요즘 모르겠다. 민영 씨가 요즘 축구에 열정을 많이 쏟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축구는 계속 보시니까. 아무튼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도 좀 좋은 기억이 있었고, 전남 입장에서는 전남 홈에서 김해한테 첫 승 주지, 서울 이랜드에 연패 끊어주지, 참 전남 입장에서는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또 서울 이랜드가 또 맞붙게 돼가지고 전남 입장에서는 더 기대가 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임관식 감독 하에서 전남이 되게 필사적을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 오히려 서울 이랜드가 갑작스럽게, 물론 먼 전남임에도 사실 이기지 못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다른 의미로 죽어도 서울 이랜드는 이겨야 돼. 약간 이렇게 죽어도 서울 이랜드 뭐 이러면서 이제 전남이 진짜 뭐 목숨 걸고 아마 경기를 아마 할 것 같긴 합니다. 감독부터 그런 그렇군요. 각오일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하고 같은 시간에 화성과 경남 경기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오히려 어려워요. 이거 좀 예측이. 그래요? 둘 다 이거 하긴. 양 팀 다 사실 상승세 팀이에요. 그래도 화성의 상승세가 더 예, 크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역배로 경남으로 저는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재훈 씨는? 그러면 저는 이거 오히려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무승부. 양팀이, 물론 이제 제가 양팀이 상승세라고 해서 좀 잘못 얘기했지만, 경남도 지난 아마 그 수원 FC 그래도 0대2에서 3대1로 역전을 해가지고 분위기는 많이 올랐을 거라고 봐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네, 경남도 저번에 너무 대단한 승리를 해버려가지고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기는 해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과 천안의 경기가 있는데요. 잠깐만, 어디가 아래죠? 잠깐만, 순위 한번 봐야겠다. 아마 안산이 아닐 겁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안산, 그러네요. 천안이 10위, 안산이 14위인데, 그러면 저는 역배로 안산으로 가겠습니다. 안산도 사실 지난 시즌보다는 잘한 것 같긴 한데, 지난 시즌 워낙 또 막장이어가지고. 지금 안산 4연패예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이게 팀은 못하는 건 아닌데 2, 3, 4. 결국에는 이 득점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선수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득점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에 이제 패해진 것이지 않을까. 저도 예측하자면은 저는 그래서 천안시티의 승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정배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5월 되니까 5월에 4경기 다 져가지고 4연패. 근데 또 그 바로 전 경기가 또 전남은 또 이겼어. 야, 전남이 또 여기서 또 등장하네. 전남 진짜 못했다. 그렇습니다. 역배로 저는 안산이지만 정배는 천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그2도 한번 프리뷰를 해봤네요. 프리뷰를 해봤고 지금 잠깐만 전남이 몇 위죠? 잠깐만 봐봐야겠다. 전남이 아마 와 16위? 6위일 겁니다. 예. 와 전남 진짜 심각하긴 하다. 1승 3무 7패. 이거 잘하면은 김해가 만약 김포를 잡고 전남이 서울이랜드한테 패하면은 순위 뒤집혀져요. 진짜 와 전남 구단 역사상 이렇게 굴욕적일 때가 있었나? 진짜 이게 심각하긴 하네요.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것도 김해 상승세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순위가 금방금방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전남의
범인은 박동영이었을까요? 와, 박동영 감독 들어오고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죠? 작년에 분명 되게 잘했었는데 참 희한하네.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전남 팬들 힘내시고 네 이렇게 해서 리그2 14라운드 프리뷰까지 좀 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525화 방송을 이렇게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재훈 씨 이제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이번에 월드컵에 관련돼서 뭐 이슈 중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진 않나요? 그런 거 없으신가요? 월드컵을 제가 지금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월드컵에 물론 이제 그 월드컵 이제 관련해가지고 콘텐츠들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월드컵이 좀 근처에 온다면 좀 그때부터 실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또 K2 일정으로 보면서 좀 이제 K1의 공백을 좀 나름의 직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주는 제가 일단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지방 출장으로 인한 부재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리 이제 다음 그 526화 방송은 이제 결장을 미리 예고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약간 시간 조금 있어가지고 요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댓글 중에서요 가장 지금 추천수가 요즘 최근에 많았던 추천이 있는데 제가 저번 방송 업로드하기 직전에 올라가지고 이건 지금 그래도 너무 늦어져서 지금이라도 좀 이 댓글을 좀 언급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응디방디라고 재밌게도 이렇게 아이디를 쓰시는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거 마지막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 무슨 댓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5월 19일 날 댓글인데요.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거라도 좀 읽고 마지막에 네, 훈훈하게 좋습니다. 끝내는 네. 훈훈하게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리그에 푹 빠져 지내다가 K리그 팟캐스트는 없을까 하여 올 시즌 시작과 함께 주캐리를 듣게 된 여성 구독자입니다. 정말 이 귀하신 여성 구독자께서 이렇게 강림해 주셨고 저희가 한 85%가 남성 청취자시고요. 15%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청취 수라던가 뭐 그런 거 통계를 보면은 여성 구독자가 귀합니다. 예, 아무튼 정말 환영드리고요. 커뮤니티 댓글은 모든 팟캐스트를 통틀어서 처음 남겨보네요. 너무 설렙니다. 올 시즌 지금까지 주캐리를 들으며 여자 팬이라서 그런지 잔디 패널의 색드립이 좀 듣기 불편하고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종종 대주님이 끊어주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만 잔디에게 주의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잠깐 끊자면 제 잘못이죠. 이건 제가 잔디를 설정을 했고 조련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잘못이라서 잔디는 AI일 뿐이니까 저를 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거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죠. 고작 3개월 들었던 것뿐인데 패널분들 댓글러들 닉네임만 들어도 왠지 친근감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보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슈를 듣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왜 바쁘셨는지 다른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들으며 친근감도 느껴졌어요. 목동 종합운동장 길 건너 10년은 살았던지라 이랜드도 눈여겨보고 서울태생이라 FC서울을 기웃거려도 봤지만 저는 수원팬입니다. 댓글 보니 수원팬은 많이 없어 보여서 자아 표출해봐요. 10여 년 TV 풋볼로만 보던 저에게 직관의 재미를 알려준 팀이고 K리그에 대한 흥미도 심어준 팀입니다. K리그가 너무 재밌어서 1, 2부 챙겨보고 직관도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놓친 히스토리나 설명을 주마다 주간 K리그에서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커뮤니티 등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서 얻는 정보와 이슈들이 꿀맛이고 유용해요. K2 경쟁팀들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K1 미래의 경쟁팀들 이게 수원이 승격한 거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K1 미래 경쟁팀들 플러스 경기력 파악하는 데도 재미가 느껴집니다. 종종 방송에 관련해 이런저런 이슈가 발생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시간 그리고 이거 블라인드 처리돼서 아쉽네. 뭐 땡땡이라고 돼 있는데 시간 방송 녹음 및 편집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 및 K리그 팬 증가를 위해 한몫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가 프로야구처럼 되는 그날을 위해 그럼 다음 화요일 날 올라오면 또 헐레벌떡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거를 이제 너무 늦게 언급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네요. 저희도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수원 팬이셨구나. 근데 수원 팬 패널도 역대 몇 명 있었거든요. 몇 명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패널을 새로 모집을 안 해서 분명히 새로 모집하죠. 수원 팬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예, 수원의 사이즈 얼마나 큰데.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그 옛날 서초동에서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섭 씨가 수원 팬이시잖아요. 수원 팬이신데 뭐 수원 유니폼을 입고 같이 회식을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이거 수원 삼성이네. 이거 수원 삼성 팬이야? 이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나도 수원 삼성 팬이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놀랬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어디든 수원 삼성 팬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존재감을 많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예, 뭐 수원 삼성 팬들의 패널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근래 수원 삼성에 대한 이게 사실 팬 유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얘기가 많이 없었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올 시즌부터 이제 아까 했지만 이정효 감독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경기력이 안 올라서 그렇지만 경기력 올라오면은 단숨에 또 모든 이 화제거리를 수원 삼성이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경기력이 안 올라오니까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튼 수원 삼성 팬으로서 그리고 귀하신 여성 청취자셔서 좀 환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아까 AI 패널 입단속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 이거 중요한데 제가 너무 그동안 너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던 그런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댓글도 많이 자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슬슬 525화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재훈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은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혹시라도 카톡이나 이런 걸로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그 재훈 씨가 이런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라도 한번 다음 방송 때 말씀을 조금이라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525화 방송을 마무리하고 526화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유가 된다면 댓글 타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확실치가 않아서 말씀 못 드리네요. 아무튼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진 주말의 꿈은 불길 속에 던져두고 누군가의 소중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대는 오늘도 뜨거운 사선 위에 서 있네. 거친 숨소리가 심장을 조여와도 부러움보다 먼저 손을 뻗는 그대 식어버린 커피처럼 쓰디쓴 고독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타오르는 작은 별이 되어줘.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검게 그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불길보다 뜨거운 그대의 심장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 눈물까지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지나 그때 다시 한번 장갑을 조여 매며 일어서네. 영웅이라 불리지만 당신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 그 차가운 외로움
두려움보다 먼저 손을 뻗는 그대 식어버린 커피처럼 쓰디쓴 고독 속에서 우리를 위해 타오르는 작은 별이 되어줘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검게 그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무사히 돌아와줘요 그게 우리의 기도 당신이 지킨 세상이 이제 당신을 위로할게요 자 어둠을 뚫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 Weekend 그대에게 쉼표 없는 주말이라 해도 Rescue me 세상의 마지막 빛을 지켜내는 이름 검게 그린 그 미소가 얼마나 고결한지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그대의 밤을 안아줄게요 우리의 내일을 지켜준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 시게 해줄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빨리 논문 네, 지도하러 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이쪽 있으시니까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Fly away, golden wings in the sky. Lean on me, even in the lonely night. 창밖에 수놓는 노란 날개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쉬는 저기 저 꾀꼬리들 다정히 속삭이는 저들의 노랫소리가 텅 빈 내 방 안을 아프게 두드리고 있어 난 오직 그대뿐인데 세상은 온통 짝을 씌어 흐르네 구름을 가르는 벼그운 발걸음들 나만 피모 모두가 아름다운 저녁 노을 그대와 걷다
모습이 낯설어 보여. 그대 없는 계절은 색깔을 잃어버린 채. 하지만 난 믿어 저 새들이 전해줄 소식. 다시 내 어깨 위에 내려앉을 그대의 숨결. 바람은 차갑게 내 옷깃을 스치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나를 조롱해. 누구와 함께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내 마음을 띄우네. 날아라 내 그리움 실은 노란새의 날개여. 따라 그대 머무는 저 먼 숲 끝까지.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러도 우린 다시 만나 춤추는 연인이 되리라. 편편왕조이 편편왕조. 저 새들은 참 행복해 보여. 나는 누구와 함께 그대에게 돌아갈까.